오늘 제목이 맞춤형 대학 입시 전략 이렇게 써있죠. 의미가 뭘까요? 지금의 입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입시하고는 달라서 그냥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학교에서 뭔가 다 해주기를 기대하면 결과가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1학년, 2학년서부터 나는 어떤 대학군을 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을 가려면 그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를 일단 알고 이 대학은 이렇게 뽑으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를 알고 준비한 친구는 입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냥 막연히 공부만 한 친구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입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가려는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정보를 다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보를 조금 보태주기도 하고 또 학생하고 집에서 같이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크게 이런 차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 입시의 기본 틀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려는 대학들은 어떻게 학생을 뽑는가.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아니면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 또는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볼 거고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어떤 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뽑으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하는 세 번째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이 공부를 못해서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현재. 그래서 간단하게 전문대학 입시 얘기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오늘 강의 들은 곳에서 부족한 것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시는 크게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 알기는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번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추가 모집이라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 대학이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상당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수의학과거든요. 추가 모집에 수의학과도 있었어요. 올해. 이럴 정도로 근데 이 추가 모집은 3학년이 졸업하고 난 이후 2월 20일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하고 스스로 알아서 가야 되는. 그리고 이거는 원서 몇 개 쓰는 것도 없습니다. 올해 원서 제일 많이 쓴 애가 146장 썼어요. 추가 모집에. 그럴 정도로 몇 개 골라서 이제 갔겠죠.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최초 합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가거나 또는 정시에 수능으로 간다고 한다면 모든 원서를 냈는데 다 최초 합격이 다 돼버리면 이 원서 잘못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충원 합격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붙어서 좋은 게 아니라 수시 몇 회차 충원 합격에 붙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4바퀴, 5바퀴가 돌아가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내년 입시가 바뀌느냐? 거의 안 바뀌죠? 정시는 조금 늘어날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다지 영향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연대가 수시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가 없어집니다. 학생부 종합뿐만이 아니라 논술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서강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가 없어져요. 그 정도가 내년에 아주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학 입시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신이죠. 특히 학생부 전형이 늘어나면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친구들 많이 봐요. 네, 저는 내신이 이미 나빠서요. 1학년 때랑 2학년 1학기 내신 나빠서 저는 이제 수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요게 대학에 가는
내신 자료예요. 그런데 이 중에 뭐 먼저 생각하냐면 등급반 생각들을 하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단순히.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는 지금까지 내신 평균이 2.3이야. 그럼 2.3등급이 내가 대학에 가는 내신을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신 등급 위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가고 있죠. 원점수로 내신을 내는 서울에 있는 한국 외대 같은 대학도 있고, 한국 외대는 과목에 따라서 90점 이상 맞으면 무조건 1등급 줘요. 80점 이상 2등급이고 그런 대학도 있고, 또 연대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는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지점수라는 걸 냅니다. 또 서울시립대라든지 이런 대학들 등급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내기도 하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이수자 수도 있고 단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내신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내신이 학교에서 알려준 내신 등급이 곧 대학의 내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봐야 그때 비로소 내 내신을 알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럼 복잡한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내신을 그 대학에 맞는 내 내신 등 성적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신 등급에 지금 9등급까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건 얘기가 좀 다르지만, 이제 오늘 만에 하나 중에 나는 서울에 있는 30개 대학은 좀 가고 싶다. 서울에 42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잘 모르는 대학은 빼고 30개 대학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서울로 유학을 가고, 아니면 그냥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남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서울에 있는 30개 대학을 가는데 좀 파란 선이 뭐냐면 2등급 정도가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의 원서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빨간 4등급 정도까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적으로 원서를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왜 일반적이라고 했냐면 이건 학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다. 그래서 앞에서 그림 거의 똑같은 그림 봤죠? 수능 등급을 보면 많은 친구들이 헛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9등급까지 쓰니까 이게 9분의 1씩 똑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많아졌다가 줄어지는 거 아까 그림 봤죠? 자, 어느 친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친구가 현재 국어 모의고사를 봤더니 53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5등급의 맨 끝이에요. 그러면 딱 중간에서 맨 끝이죠.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도 한번 공부를 해갖고 수능 점수 좀 올려보자.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보자. 이런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무려 10만 등을 올렸어요. 53만 명 중에 공부를 해서 10만 등 올리는 건 쉽지는 않겠죠. 자, 몇 등급 됐을까요? 5등급 맨 끝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해서 10만 등을 올리면 몇 등급? 한 2등급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엄마도 이 친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다음 등급표를 딱 받았는데 푸시 받으니까 몇 등급이에요? 여전히 5등급이에요. 이 불행하니. 내가 등수를 10만 등을 올렸는데 똑같이 5등급인데 하나도 등급이 안 변해. 왜냐? 5등급이 20%나 되니까 10만 6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6천 등을 더 올려야만 나는 4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도대체 10만 등을 올렸는데도 내 등급 숫자가 하나도 안 변하면 이거 노력할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3이 되면 점점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1, 2학년 때 잡아놓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자,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아예 법으로 묶어놨어요. 입시가 너무 복잡하면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준비하냐. 그래서 수시전형은 어느 대학이든지 4개 이상을 만들면 안 되고, 정시전형은 2개 이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걸 4+2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이게 내년에 모집 규모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색을 똑같이 쓸 거예요. 자, 파란색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보니까 42%나 되죠. 전체 모집 인원의 42%예요. 그런데 정시 수능과 학생부 종합은 20% 비슷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문에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라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일 많이 뽑는다는데, 이런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는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시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슷한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좀 이따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저런 전형 중에 나는 앞으로 원서를 어떻게 쓰게 될까 하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그 친구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어요. 내신과 수능도 다 잘하는 친구, 물론 행복한 친구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내신은 굉장히 잘 딸 수 있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영 성적이 안 나온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신이 수능보다 나는 굉장히 대학 가는데 유리할 것 같다 하는 친구는 원서를 어떻게 쓰게 될 거냐, 바로 비교과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준비를 하게 되죠. 원서를.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서울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 참 많이 있겠죠. 서울권에 서울 내뿐만이 아니라 한 60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6개뿐이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학생부 종합에 수능 최저가 없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이 없구나, 그럼 난 수능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대학 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특히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갈 적에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저는 비교과 준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과 쪽으로 가게 되는데, 교과는 다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게 되고, 수능 최저가 없다면 다시 면접이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선생님 저는 내신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런 친구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신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교과 전형 가려면 내신이 1등급이 된다는데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러면 진짜 1등급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앙대라든지 홍익대라든지 이런 대학처럼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내신이 3등급 심지어는 4등급에 붙는 친구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내신이 나쁘기 때문에 아예 교과 전형은 갈 수 없는데요, 내지는 학생부 전형은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수능을 준비하면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 근데 저는요 내신 아무래도 우리 학교는 이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중심으로 갈 건데요, 그렇다면 길은 이제 논술로 가는 방법이 일단 있어요. 선생님 논술이 뭐 50대 1이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대학에 보면 논술 보는 최상위권 대학을 보면 경쟁률이 40대 1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수능 최저 맞춘 친구들을 걸러내보면 5대 1도 안 되는 학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면 논술도 쉬워진다. 그런데요 저는 또 내년 같은 경우에 33개 대학이 논술을 보는데 이 중에 13개 대학은 또 수능 최저가 없어.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도 좀 잘 안 나오고 내신도 안 좋은데 그래도 논술은 자신 있는데 한다면 수능 최저 없는 13개 대학을 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요. 그러면 결국은 정시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시는 우리 N수생이라고 그래. 이제 재수생들 안 하고 3수, 4수가 워낙 많아서 이 N수생이 14만 명이나 있어요. 53만 명 중에 이 N수생 14만 명이 있는데 정시에 뽑는 숫자가 가나다군에 나군에서 제일 많이 뽑는데 그래봐야 2만 한 7천 명뿐이 안 돼요. 14만 명의 N수생이 있는데 뽑는 건 2만 7천 명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수시에서 논술을 어느 정도 붙어서 간다고 쳐도 굉장히 모자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재학생이 처음서부터 저는 다 포기하고요 정시로 수능 준비해서 가려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정시는 패자부활전이지 처음부터 목표로 하는
전형은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각 전형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전형을 하는지 유리한 걸 알려면 그 전형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제일 많이 뽑는다고 그랬어요. 정시까지 포함해서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여기 봤더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등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나 지점수로 내는 대학도 있고 내신을 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대학마다. 그래서 내 내신을 미리 단정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 일단 경쟁률이 낮아요. 왜? 내 내신이 이미 나와 있거든.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데 이게 붙는 친구들은 다 붙고 떨어지는 친구는 다 떨어져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붙은 친구가 그 대학에 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죠? 수시에 먼저 6개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그 중에 제일 높은 대학에 붙은 친구들은 거기 다니겠지만 6개 대학 중에 가장 낮은 대학에 먼저 쓴 대학은 도나마나 붙어도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충원율이라고 해요. 추가 합격하는 거를 이게 뭐 400%, 500%까지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결과를 봤더니 어느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80%의 컷이 2.5였어. 그런데 실제로 끝으로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는 5등급, 6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교과 전형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나는 내신이 좀 불리하니까 교과 전형은 안 된다. 이런 생각 단정 짓지 말라는 거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전형은 일단 여기서는 요 얘기만 먼저 하겠어요. 친구들이 상담 오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요 학생회장도 한 번 했고 동아리 뭐 자율동아리 3개 했고요 상 30개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봉사활동을 150시간 했고 이 정도 했으면 학생부 종합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 정말 답답해요. 여기 뭐라고 빨간을 썼어요? 결과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종합전형은 옛날 입학사정관 전형은 결과를 뽑는 거 맞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그런 결과를 갖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자세히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논술 전형 저 큰 동그라미 중에 그래봐야 12,000명 겨우 뽑으니까 정말 조금 뽑죠. 오 선생님 그러면 저거는 준비도 안 되겠네요. 그런데 뽑는 숫자도 적은데 준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죠? 아마 이 양산 지역에서 논술 전형을 난 준비해야 되겠다는 친구들 별로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에 비해서 많이 뽑긴 하지만 준비하는 친구가 많으니까 한편으로는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거꾸로 논술 전형은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내가 그 전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특징. 지방대학은 부산대, 경북대만 논술 전형이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논술을 공부하려면 오면 학원이 없는데요. 논술 전형과 학원은 거의 관련성이 없어요. 물론 5년 전, 6년 전에는 학교에서 논술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논술 전형은 몽땅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지도 못한 정글에서 막 논술 문제가 나오니까 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는 그런 논술 문제를 내는 대학은 장담하건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나 혼자도 되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있다면 더더욱 좋은 거고 일단 충분히 사교육 없이 준비가 된다는 거 요거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논술 출제 지금도 막 논술 보는 대학도 많은데 논술 출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다 고등학교 교사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등학교 범주를 벗어나는데요. 문제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문제 출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친구 아까 뭐랬냐 수능 쪽으로 강한데 학생부 전형은 나는 잘 안 맞는 친구 이런 친구라면 논술 전형을 한번 보내볼 만합니다. 그 다음 특기자 전형은 뭐냐면 이름을 이제 바꾸려고 해요. 특기자로 괄호하고 실적 전형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친구 이런 친구도 있죠. 이제 수학 많이 하라고 그래요. 다른 공부 다 해. 영어도 7등급, 내신도, 수능도
그런데 맨날 수학 문제만 푸는 친구 있어요. 한 학교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을 받았어. 라든지 외국에서 부모님하고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국어나 사회 이런 게 전혀 안 나오는데 영어 토플이나 탭스, 토익 같은 거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아주 글재주가 있어서 대학에서 하는 100일장 가서 장원을 했어. 근데 내신이나 수능은 7등급, 8등급이에요. 자, 이 친구 대학 갈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바로 그게 특기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수능 내신 없이 갈 수 있는 거를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런 거 쓰면 무조건 빵점으로 불합격이라는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요? 만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학생부 전형에 자수했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맞죠? 두 개의 전형은 서로 배치된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한 내용을 학생부 종합에 자수했으면 그건 이유 없이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이 전형은 수능 내신과 관계없이 실적을 갖고 뽑는 전형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수능 전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나 제일 많이 뽑아야 26,000명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중에 여학생 중에 특히 선생님 저는 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시로 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왜? 정시는 교대를 포함해서 교원대 초등교육과까지 몽땅 다 나군에만 있어요. 정시에. 그러니까 수시에는 6개 대학에 다 쓴 친구들이 정시에는 한 군데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경쟁력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면 교대도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교로 내가 가려는 대학 어딘가 정하셨나요? 그러면 그 대학은 어떤 전형을 뽑는가 봅시다. 자, 일단 그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서울 쪽에 있는 5개 대학, 지금 저 노란 글씨를 쓴 대학은 2개의 캠퍼스가 전혀 다른 대학이에요. 예를 들어 연대 서울과 연대 원주 캠퍼스는 이건 다른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원주 캠을 다니던 친구가 나는 서울에 있는 연대를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편입시험을 봐야 돼요. 다른 대학이니까. 그래서 저 5개 대학, 현재 이제 요번에 완전 정리가 된 겁니다. 매일 있는 5개 대학은 완전히 별개의 대학으로 운영이 되는 이름만 같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요 대학들은 위치가 다른데도 같은 대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글로벌 용인에 있는 수원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2학년 때 전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쪽에 있는 학과들 과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살아날 수 있는 대학들, 요게 최근에 정리가 된 겁니다. 요 대학은 그게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의 대학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강의도 양쪽에서 왔다 갔다 들을 수 있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빨간 글무로 걸은 이 대학들은 교육부 산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시 6회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수시에 붙어도 정시에 또 쓸 수도 있고 수시 6회 먼저 쓰고 보너스로 쓸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특히 이제 이과가 많이 해당이 되니까 이과생들은 그런 거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양산도 요 2개 고등학교는 또 농어촌 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 친구들은 전형에 또 다른 특혜가 따로 농어촌 지역 있고, 또 경남 지역에 있는 경남 경북을 합쳐서 경상도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지역인재 전형이 따로 있죠. 이 지역인재 전형은 사실은 의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의대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가야 우리 지역에서 의사도 많이 있는 건데 엉뚱하게 다른 지역에서 온 놈들이 의사 돼가지고서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취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를 우리 지역의 의대에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게 지역인재 전형인데 이 경상 지역에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특히 의대.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게 되면 대학 입시가 굉장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도별로 뽑는 게 달라요. 지역별로. 자, 아까 빨간색이 무슨 전형이에요? 기억나나요? 종합전형이었어요. 자, 종합전형. 서울은 굉장히 많이 뽑죠. 그냥 숫자는 보지 말고 기준 보십시다. 서울에 종합전형이 많은데 여기 대구 경북 보세요. 37,000명, 38,000명, 5,000명뿐이 안 돼요. 그쵸? 경북, 경남 지역 마찬가지죠?
경남 울산 지역 18,000명 중에 3,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의 특정한 대학에 몰려있는 전형이지 전국에 골고루 뽑는 전형은 아니다라는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무슨 전형이 제일 많아요? 지금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보면 파란색 뭐라고 그랬죠? 교과전형이라고 했어요. 교과전형이 훨씬 많은데 특히 국립대학의 교과전형은 전부 수능체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등한시하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 서울 쪽으로 간다면 주로 서울에 15개 대학을 목표로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거기 달라요, 입장이. 빨간색이 지금 반이나 되죠? 즉 종합전형이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선호하는 대학들 15개 대학이 종합전형이 많기 때문에 종합전형이 많다는 이제 우리가 언론의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일 가고 싶은 7개 대학 한번 볼까요? 특히 이 대학에 종합전형이 몰려있어요. 보세요. 노란 건 논술, 빨간 건 종합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시입니다. 그러면 7개 대학은 일단 서울대, 고대, 성대, 빨간색이 절대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가는 대학은 종합전형을 뽑는 게 많다. 그런데 또 뭐가 없어요? 파란색이 없어. 파란색은 뭐라고 했죠? 교과전형. 서울대도 연대도 서강대 성대 다 교과전형이 없네. 그러면 이화대학에는 저런 건 다 학교장 추천이에요. 그냥 교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종합전형이 많고 대신 교과전형이 없구나. 교과전형이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15개 대학까지 보면 논술이 이제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교과는 아직도 여전히 작고 종합전형이 좀 있고 정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뽑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막연히 입시 준비를 하니까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여기도 보세요. 상당수의 대학이 파란색이 없죠. 경희대도 없고 건국대, 동국대 다 교과전형은 아예 뽑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대학에 어떤 전형인지 알아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모집인원이 많은 대학을 순서로 한번 뽑아봤어요. 즉 4,000명대 뽑는 대학만 뽑아봤더니 16개 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4,000명이 넘는 입학정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계명, 경북, 영남 다 경북, 대구 쪽이죠. 대구, 부산, 여기 쫙 보시면 부산하고 경상도 쪽에 16개 대학 중에 6개가 규모가 제일 큰 대학이 이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동네 친구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친구들이야.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그죠? 서울 쪽으로 만약에 안 간다면 갈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넓은 지역이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럼 부산에는 어떤 대학이 있느냐? 자, 이런 대학들이 이제 부산에 전체 답니다, 이게. 뭘 보라고 그랬죠? 어떤 전형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데 다 교과 전형이네. 특히 부산대 국립대학인데 종합전형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동아대, 부경대가 종합전형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히 알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경남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 역시 울산대, 경상대, 인제대 정도가 종합전형이 있고 나머지는 다 교과전형이었죠?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지금 뭐로 입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죄송합니다. 대구 경북 쪽으로 가봐요. 역시 여기도 대구대 저 메이저 4개 대학이 엄청 많이 뽑죠. 학대가. 그런데 보면 계명대, 경북대, 대구대 정도, 대구 가톨릭대학 정도가 종합전형이 좀 있고 나머지는 다 수시에서는 교과전형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종합전형이 아니라 교과전형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거점 국립대학을 가려면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최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5년 내신보다도. 이걸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별로 우리가 대학에 어떤 방식 뽑는지 알았으니까 일단 교과전형 제일 중요한 거 프레너 만드는 거 할 줄 알아야죠. 선생님 저 프레너 만들면 맨날 지키지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써야 돼요. 왜 써야 될까요?
플래너를 해봐야, 만들어봐야 내가 뭘 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달성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남은 공부가 뭔지 알기 위해서 꼭 플래너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만큼 못했다 저기 보이나요? 여기 잘 보이네요. 오늘 프로젝터가 아주 굉장히 좋네요. 여기 보면 92% 달성, 85, 99% 다 나눠서 체크하고 있죠. 자기 계획을. 이런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계획만 세운다면 플래너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플래너를 썼는데 내가 안 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죠. 이 난이도하고 능력하고가 맞게 플래너를 짜야 되는데 그냥 목표를 놓고 포기하게 되는 거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뭐 주말에 다 해버리지 해서 느슨해져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꾸 반복해서 짜봐야 자기만의 플래너를 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학생들 주셔서 얘기하면 내신 관리 참 쉬워요. 어떻게 쉬워요? 집에서 도서관 가서 할 게 아니라 학교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2분만 예술이었죠. 예술하라고 어바마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딱 종치고 선생님 들어주기 전까지 오늘 배울 내용의 제목 읽어보는 거예요. 제목. 그리고 그 다음에 의문, 호기심 가지는 거. 요거는 교과전형도 해당이 되지만 종합전형의 준비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뭘 배울까? 오늘 선생님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수업에 임한 친구하고 그냥 뭐 수업 쪽쪽에서 보셔서 얘기했겠지. 이건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가지고 메모하는 습관. 평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습관 중에 하나예요. 메모.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 들으면서 학생들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얘기만 듣고 있으면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꼭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3분간 해석.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였을까? 종치고 나서 나가시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게 어디에 나와요? 바로 옛날에 말하는 주관식 서술형 평가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리고 망각독선이 있으니까 4번 복습을 한다면 이제 완벽하게 낼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나서 영어 단어 외우고 나 안 된다고 해서 난 머리가 나쁘나 봐. 이런 친구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문제가 되는 친구들 학교에서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에이, 애들이 졸고 떠들고 해서 공부가 안 돼서 저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죠? 집에 가면. 그 다음 뭐 나와요? 근데 엄마가 미스터 선샤인 재방송 보고 있어. 같이 가서 보죠? 어떻게 그래? 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근데 졸려. 이건 눈길도 안 오르고 아주 비효율적이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친구가 내신이 나쁜 친구야. 아주 좋은 특이한 얘기해보면 결국 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미루지 않는 습관. 2가지 얘기했어요. 미루지 않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 요 2가지만 가져도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깜깜이 전형이라고 많이 그래요. 언론에 보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 학생부 종합 도대체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학들이 고민을 했어요. 연대서부터 건대까지 6개 대학과 선생님들이 2년 동안 연구를 했어. 어떤 대학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68개 대학에 학생부 종합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데 이 대학에 공통적으로 어떤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2년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 그림 한 장이에요. 그런데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평가 요소의 이해에 대한 얇은 책자들이 있어요. 실제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그거를 잘 연구해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깜깜이 전형 아니네. 이미 대학이 다 공개해 놨구나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의 학업 평가 요소가 있는데, 다만 이 중에 서울대는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이런 거 보지만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유일하게 서울대는.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건 서울대에 들어오는 입시장이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첫 번째와 2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전형 준비를 한다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준비하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전공적 검색이 뭐냐 그랬더니 요런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럼 또 그건 뭐냐? 이제 자세한 약을 책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평가가 입학사정관 전형일 때는 공부 뭐 꼭 잘해야 되나? 비교과 훌륭하면 되지?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이걸로 학생부종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종합은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도 바뀐 거예요. 어떻게? 교과도 중요하고 교과의 활동도 중요해. 친구들 어떻게 해요? 학생부종합 준비하면서 전부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다가 동아리 하는 거예요. 앞에 열심히 하고 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과 활동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교과 활동이 핵심인데 우리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는 별로 반응도 안 보여요.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탐구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친구들 학생부종합 준비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수업 시간은 수업 시간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나중에 자소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수업 시작이라는 수업 시간. 그렇죠?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 내가 호기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겼어. 그래서 독서도 하고, 독서 같은 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나랑 뜻이 맞는 친구끼리 한번 자율동아리 만들어 볼까? 그 자율동아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포인트는 바로 수업, 교과 활동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 연결고리가 잘 맞아떨어진 친구는 종합전형에 우습게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랑 전혀 별개로 모든 것이 사건이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과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와서 느끼는 게 친구들이 굉장히 종합전형을 많이 하는데 왜 실패를 할까 봤더니 이 기본적인 틀을 모르고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 교과 활동에 했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써주신 건 뭐라고 그러죠?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그래요. 이게 학생부종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대학 입장에서 가장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그렇죠? 대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활동을 할 때는 항상 3단계로 하는 게 중요하다. 동기, 과정, 결과로 항상 나눠서 메모하는 습관. 어떤 활동을 하든 오늘 여기 왔어. 일설을 들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일설에 왜 왔지? 뭐가 궁금해서 왔지? 그래서 오늘 뭘 들었지?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 전과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3단계로 항상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동기는 뭐예요? 바로 호기심이라고 했죠. 서울대의 가장 포인트,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렇죠? 이 친구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많은 걸 보고 싶은 거지 이 친구가 내신이 1.0이나 1.7이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요. 그래서 독서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는. 이 지적 호기심을 학교 해결이 안 됐을 거니까 그럼 이 친구가 어떤 독서를 했을까? 이 친구는 정말 지적 호기심이 많은 친구네. 바로 독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과정은 내가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결과 얼마나 그럼 성장했느냐.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선배들은 여기까지만 해서 합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친구들이 다 학생부종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돼. 이제 다시 내가 그만큼 성장 변화를 했다면 다시 또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겠죠. 거기까지 자소를 써줘야 되는데 그 호기심을 어디 가서 해결하죠? 대학 가서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자소 쓰는 틀이에요.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쓰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또 새로운 알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러면 저는 대학 가서 이런 걸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쓰는 데까지 가야 자소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본 틀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부가 요 10가지가 가는 거예요. 대학에.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선생님 오늘 얘기한 게 전에 강의 들은 거랑 다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살아있는 전형이에요.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가 이렇게 붙었는데요. 올해 그렇게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매년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아주 변하지 않는 고정의 진리가 아니라
이 중에 8번의 교과 협력 특기사항이 어느 대학이든 이건 가장 중요해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10번의 행동 특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따라 독서활동, 서울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한양대는 거의 독서활동을 안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연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대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나 연대에서는 수상 경력이요? 그게 왜 중요해요? 20개 받았든 30개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 대학에 오는 친구들은 다 그거 그 정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양대는 수상 경력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슨 소리예요? 왜? 거기는 내신 등급을 따로 안 보거든요. 한양대는 종합전형에.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 고로 아까 처음 얘기한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거냐, 어떤 전형을 할 거냐, 그러면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2학년까지 그냥 하다가 3학년 7월에 가서 이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입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 그거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요? 그래서 학교에 다 누가 계세요? 진로지나 부장 선생님이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교과 선생님 이외에. 그죠? 그래서 가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고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지금 1학년까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중3 때는 바뀝니다. 1, 2번이 합쳐지고 바뀌지만, 그렇다면 내가 학생무료학 전형을 준비하겠다는 사람은 지금서부터 당장 이걸 써야 돼요. 왜 쓸까요? 선생님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써요? 그래야 한 게 없으니까 쓰라고.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이걸 쓰지 않고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목표가, 방법, 길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 이걸 써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지금 써야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써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과별 인재상이라는 걸 알고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관광경영학과라고 했죠. 이건 어느 대학인가 관계없어요. 관광경영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고, 자, 우리는 이런 과목 보고 싶은데 이렇게 대학들이 다 발표해놨어. 왜? 아까 그랬더니 학생부조가 깜깜이 전형이니까 대학도 답답해.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학과를 오는 친구들이 뭘 준비되는지 대학에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교수님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학과별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목 볼 거고 특히 제일국어도 볼 거야. 왜? 관광경영이니까. 근데 이런 걸 전혀 생각 안 한 친구들은 제일국어 뭐 그냥 조는 시간 아닌가요? 이렇게 넘어갈 친구는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활동 미술적,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학마다 공유해놨거든요 이미. 물론 이건 어떻다고요? 매년 변합니다. 고정이 아니고. 올해 이렇게 이런 활동 좀 많이 한 친구를 뽑고 싶었는데 뽑아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내용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학과별 인재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 나 안 갈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학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학과 가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논술. 이 대학은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이에요. 13개 대학. 그러니까 논술의 특징이 뭐냐면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수능 안 보죠. 내신은 어떨까요? 내신 40%나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내신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논술 전형은. 상위권 대학은 6등급까지, 중하위권 대학은 4등급까지 감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결국 논술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신과 수능과 별로 관계없이. 이해하시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논술 전형은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이 공부해서 되기는 굉장히 힘든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시 쪽에, 수능 쪽이 강한 친구들이 수시에 갈 수 있는 길이 논술이다. 그러니까 논술하고 정시는 같이 엮여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논술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논술 가이드북 보면 돼요.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가면 논술 가이드북 해서 우리 대학은 논술 문제를 뭘 출제했고 왜 그렇게 출제했고 채점은 어떻게 하고 다 써있는 게 논술 가이드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집에서 혼자 얼마든지 준비가 되고 연대처럼 논술 가이드북이 없는 대학은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다니는 대학은 다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면 논술 문제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먼저 보면 논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 전문대는 다들 4년제, 2년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일단 전문대는 수시에 1차, 2차가 있고요. 정시는 거의 안 뽑습니다. 주로 이제 수시에 뽑는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전문대는 다 2년제로 생각하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전문대는 2년제 126개인데 3년제, 4년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이런 거 친구들은 공부 잘해도 이쪽에도 많이 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 위주로 학생을 주로 뽑는데 내신 내는 방법 보세요. 난 간호학과 서울여자 간호대학 가고 싶은데 내신 2학년 내신만 봐요. 1학년 3학년 내신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말하는 내신과 실제 내가 대학에서의 내신은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전문대학이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1, 2학년은 끝나는 대학도 있고 1학년은 안 보고 2, 3학년만 보는 대학.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은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신에 대한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내신과 대학에서 내신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듣고 싶은 건 더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찾아가야죠. 어디로 가면 되나? 일단 경남교육청에 가면 여기 경남대입정보센터라고 나오죠. 경남교육청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가면 지락정보 다 있어요. 특히 경남에 있는 친구들한테 맞는 대입정보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지역교육청에 있는 입시정보를 찾는 게 순서예요. 순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학, 전국에 각 지역마다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의 걸 보시고 그거 가지고 안 되면 EBS IM은 이렇게 대입 상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16시간 이내 답변을 반드시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 모든 게 궁금하다, 답답하다 그러면 EBSI 대입 상담실에서 질문을 올리시면 답을 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